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캔 통신에 관해서 간단한 이론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캔 통신의 파형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캔 통신끼리 합선이 됐을 때 어떤 패턴을 그리는지, 그리고 또한 그라운드에 캔 통신의 와이어가 합선이 됐을 때의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저항값 측정 방법,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캔 통신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듈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캔 통신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캔 통신에 대해서 진지한 이론을 좀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캔 통신에 시그널이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여기 부분이 뭐고 여기 부분이 뭐고 그 다음 부분이 뭐고, 그리고 여기 위에 왔을 때 여기에 컴퓨터 시그널로 0인지 1인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CAN Communication Protocol 보시 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이게 SOF라고 해서 줄임말로 뭐 SOF라고 해서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리고 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뭐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것들이 뭘 다 설명하는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뭐 보셔가지고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 있어요. 정말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공부를 깊게 좀 나는 파고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것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랑 스타트 프레임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끊긴다. 나는 혹시 좀 더 깊게 캔통치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스타트 프레임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오면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딱 요거 간단한 이론. 자, 캔 통신에는 하이와 로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있는데 A 와이어들은 항상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붙어 있어요. 꼬여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캔 하이 스피드 캔 하이와 로우가 있고요. 캔 로우 스피드 캔 하이와 로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캔 하이와 로우 이 두 개의 와이어는 항상 똑같이 다니는데 이 두 개의 와이어의 스피드가 달라요. 그래서 하이 스피드 짜리가 있고 로우 스피드가 있어요. 얘는 엄청 빠르겠죠. 당연히 하이 스피드니까. 자, 로우 스피드는 느려요. 자, 하지만 그래도 캔 통신으로서 할 역할은 다 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 하이 스피드에 필요한 건 뭐예요? 차량이 꼭 시동을 걸고 운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ECM이 필요하죠. ECM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트랜스미션 컨트롤 중요하죠. 그리고 세이프티, SRS, 에어백 컨트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럼 로우 스피드는 뭐가 있냐? 자, 바디 컨트롤 모듈. 자, 우리가 윈도우가 늦게 열리고 늦게 닫힌다고 해서 차량에 문제되는 거 없죠. 그렇지만 차량의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 스피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로우 스피드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바디 컨트롤 모듈, 태시 컨트롤 모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캔 통신에는 캔 하이와 로우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고 같이 붙어 있다. 근데 이 캔 통신에 사용되어지는 와이어의 스피드가 캔 하이 스피드가 있고 로우 스피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기 전에 캔 통신의 저항값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캔 통신 이론과 실전 테스트라는 영상으로 미리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5ohm짜리 두 개가 하나는 대부분의 ECU에 있고요. 여기에 125ohm짜리 ECU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터미널, 어딘가에 터미널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캔통신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캔 통신 저항값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사실 캔 통신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값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캔 통신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와이어링 다이그램 없이 어떻게 캔 통신의 와이어를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미터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멀티미터 세팅은 간단합니다. 저항값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미터가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저항값에 놓고요. 그리고 와이어를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값이 0이 찍혀야 돼요, 무조건. 자, 값이 얼마가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에 가까워졌죠?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와이어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이게 1오hm 이상이다, 절대로 쓰지 마시고 갖다 버리세요. 0.5 이상 돼도 사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와이어에는 절대 저항값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OBD 커넥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OBD를 보시면은 이 모양이 보시면은 위에보다 밑에가 더 넓죠. 이렇게 모양새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항상 이 끝부분, 여기가 번호가 지금 16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16번은 항상 배터리 파워 사이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찍으면은 배터리 볼티지가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번이거든요. 1, 2, 3, 4, 5번. 4번과 5번은 항상 그라운드입니다. 4번과 5번은 그라운드, 그리고 6번이 캔통신 하이, 그리고 14번이 캔통신 로우.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저항값을 측정을 할 때는 차의 이그니션을 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키는 항상 액세서리도 아닌 그냥 꽂아져 있는 상태. 안 꽂아도 돼요, 사실. 빼버릴게요. 안 꽂아도 돼요. 자, 이것은 요즘 차나 옛날 차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항값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할 것은 이제 6번과 14번을 연결할 겁니다. 자, 연결을 하고 다시 영상을 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캔 통신 하이와 로우 넘버인 6번과 14번에 지금 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멀티미터를 보면은 저항값은 60에 가까워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값이에요. 저항값은 60. 만약에 이게 120ohm이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캔 통신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5ohm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내비두고 제가 미리 좀 작업을 쳐놨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ECU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CU에는 저항이 125ohm짜리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이 ECU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해놨던, 차 안에서 지금 측정을 했던 그 OBD에 125ohm이 찍힐 겁니다. 자,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녀석을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지금 분리가 됐죠. 자,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버린 모습 여기로 빼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저항값을 보면 어때요? 120으로 늘어났죠.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캔통신 연계되어져 있는 모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ECU를 분리를 해놔서 120이지만 ECU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도 12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다른 모듈들을 하나씩 분리를 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듈이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값이 측정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나중에 따로 뭐 진단해서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보여드릴 테지만 뭐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항이 측정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ECU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 녀석을 연결을 하면 연결됐죠? 자, 60이 나오죠?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저항값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항값의 측정값은 65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항값은 간단하죠. 이렇게 측정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파형을 측정하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16번,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을 빼가지고 하나의 커넥션을 그라운드에 제가 연결을 시켜 놓고요. 자, 그라운드는 바디에 쇠떼기 아무데나 연결하면 그게 그라운드입니다. 자, 저기 볼트 연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멀티미터 세팅을 볼티지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렇죠? 여기 볼티지로 지금 바꿨고요. 똑같이 내비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 측정을 할 겁니다. 자, 16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번, 왼쪽에 맨 위에가 16번인데 이게 배터리 볼티지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측정을 하면은 배터리 볼티지가 찍혀야 돼요. 13.3. 지금 현재 배터리를 충전 중이라서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2점 몇이 찍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번과 5번은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운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16번의 파워를 그대로 내비두고요. 밑에 연결했던 그라운드를 빼고, 자, 4번과 5번에 핀을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좀 하고요. 자, 4번 오른쪽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요 녀석을 찍으면은 볼티지가, 배터리가 찍혀야죠. 자,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연결이 없으니까 0 볼티지가 찍히고요. 다시 4번에 연결해보면, 자, 배터리 볼티지가 찍히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5번도 제가 그라운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5번도 찍어볼게요. 똑같이 13 나오죠. 자, 빼보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해보면 배터리 볼티지가 찍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OBD 커넥터 16번은 파워, 그리고 4번과 5번은 그라운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진단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형 자체는 이 멀티미터로 볼 수가 없어요. 파형 그래프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가 지원되는 이 녀석을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얘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파형을 볼 때는 여러분들 실로스코프라는 진단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캔통신은 사실상 이게 없으면 진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장비를 투자를 해서 나는 진단을 좀 더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피코스코프라는 홈페이지를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영상 링크에 남길 테니까 캔통신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을 하고요. 자, 한쪽은 그라운드에, 한쪽은 볼티지 쪽에 연결합니다. 자, 시그널은 다 볼티지예요. 절대로 여기 암페어에 절대로 연결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대로, 자, 암페어는 진짜 배터리 그 방전됐을 때만 사용하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뭐 그라운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라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전에 바디 그라운드 여기 쇠대기 아무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편하게 여기 그라운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뭐 4번 5번 상관이 없습니다. 그라운드는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널을 찍을 텐데, 자, 캔통신 하이가 6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번을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연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그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그니션을 ON에 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ON에 놨을 때, 자, 만약에 시그널을 이그니션을 꺼놓고 시그널을 보려고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그니션을 ON 해보겠습니다. 자, ON 했고요. 시그널을 보면은 지금 뭔가 파형 같은 게 보이죠? 하지만 이제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실로스코프의 기능으로서 나온 멀티미터가 아닌 그냥 그래프를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뭐 캔 하이 시그널인지 로우 시그널인지 지금 저렇게 있는 파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시그널, 지금 캔 통신에 시그널이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캔 통신 지금 6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이번엔 14번에 캔 로우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에 연결을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시그널이 나오지만 얘가 캔 하이인지 로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그널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뭐 캔 통신에 지금 시그널이 지나가고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사용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로스코프 가지고, 진단 장비 가지고 어떤 시그널이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비 세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코프 장비를 조금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캔 통신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자, 이 진단을 할 때는 사실 여기를 이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녹화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뭐 프레임 여기 보시면 여기 짧게 보이시는 이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상 프레임의 어떤 단위가 미싱을 하게 돼요. 그걸로 이제 문제를 진단하는 건데, 일단은 스코프 세팅하는 것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트레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4채널인데 하나, 자, 위쪽에 보시면 채널이 4개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그라운드고 1, 2, 3, 4 4개의 채널을 쓸 수 있는데 저는 3, 4번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스 1번은 디스플레이를 안 해놨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2번도 꺼놓고 3번과 4번은 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트레이스 할 때는 볼티지를 세팅을 5볼티지로 해놓고요. 10이나 20으로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5볼티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5볼티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기 맘대로요. 나중에 어차피 확대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볼티지는 DC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4번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해놓고 5볼티지로 세팅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파형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실로스코프입니다.
자, 캔 하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지금 밑에서 자 2.5 볼티지에 시작해서 대략 3.5 볼티지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밑에서 위로 시작하는 패턴이 바로 캔 하이고요. 그리고 위로 시작해서 밑으로 내리꽂는 이 패턴이 캔 로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2.5에서 지금 대략 3.5 그리고 2.5에서 1.5 이 볼티지의 변화가 일정하게 되면은 뭐 차이가 뭐 1볼티지, 2볼티지, 3볼티지 나도 상관없어요. 이 볼티지의 간격만 똑같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지금 세팅된 게 어디로 가 있냐? 자, 지금 제가 이제 OBD 박스를 조금 사용을 했는데 진단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거 좀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연결을 하냐면요, 여기 OBD 지금 2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그냥 익스텐션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캔 하이 그리고 캔 로우 14번이 캔 로우고요. 캔 하이가 6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4, 5번이 그라운드 시그널, 16번이 배터리.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라운드는 지금 제가 이 스코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랑 여기죠? 이 녹색 이 그라운드 와이어를 어디로 연결했냐? 여기 바디 그라운드에 연결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여지는 패턴이 요거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캔 통신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캔 통신을 진단하실 때 첫 번째로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저항값이 60ohm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저항값은. 그러면 이제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패턴을 봤을 때 패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캔 하이와 캔 로우를 제가 숄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캔 하이와 캔 로우 와이어를 합선을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여지는 패턴을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자, 캔 하이와 캔 로우 와이어를 합선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세팅을 했고요. 지금 다시 여기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캔 하이와 캔 로우를 지금 연결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 핀을 이용해서 두 개의 와이어를 숄트를 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숄트를 시킵니다. 자, 지금 숄트를 시켰어요. 숄트를 제가 지금 다시 시켜볼게요. 그랬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와이어를 지금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때요? 자, 아무런 시그널이 없죠. 이게 이제 캔 와이어가 숄트가 됐을 때, 두 개의 와이어가 서로 숄트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캔 통신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캔 하이와 로우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자, 연결이 되어져 있죠. 핀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를 캔 하이든 로우든 제가 한 개의 와이어를 그라운드와 합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그라운드와 합선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세팅을 좀 했습니다. 와이어가 많아지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녀석, 이 새로운 와이어를 지금 이 노란색 와이어, 얘를 제가 이제 그라운드 와이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노란색은 사용 안 되고 이 검은색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그라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그래서 이 검은색을, 자, 지금 패턴 보시면 정상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지금 그라운드와 연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숄트가 나겠죠. 지금 캔 로우 쪽 와이어를 그라운드랑 연결시켰어요. 이때 패턴을 보면은 어때요? 캔 통신의 와이어가 지금 한쪽만 되게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라운드를 다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쪽이 안 익히고 있죠. 자, 뗐고요. 다시 정상 시그널로 돌아왔죠.
그래서 통신 와이어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진단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단 장비를 써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로스코프를 이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라운드와의 쇼트를 했을 때, 그리고 와이어끼리 이제 합선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패턴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이 없을 때 어떻게 이제 캔 통신 와이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거는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없이 이제 캔 통신 와이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캔 통신 와이어는 꼬불꼬불 꼬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커넥터 이 마개를 빼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와이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이슈가 온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와이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벗겨내시면은 꼬불꼬불하게 꼬여져 있는 와이어들이 몇 개 보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과 갈색이 꼬여져 있고요. 다른 와이어를 또 찾아보면은 여기 검은색과 노란색이 지금 꼬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와이어가 꼬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쭉 따라가서 이 커넥터 끝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로 두 개의 와이어를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본 게 하얀색과 갈색,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자, 검은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여기 또 검은색으로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이 두 개의 녀석을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와이어가 지금 꼬여져 있는데 이 세 개에 꼬여져 있는 와이어가 다 캔통신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뭐 림버스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K라인 와이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캔통신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캔통신 와이어가 뭔지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이걸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연결을 하고 나서 자, 이거는 이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패턴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한쪽은 이제 그라운드와 연결을 하고 한쪽은 핀 백프로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닿기 쉬운 부분, 이 하얀색과 갈색, 여기 지금 테이프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를 백프로빙 해서 이렇게 꽂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시그널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라운드가 지금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연결해주고요. 자, 볼테이지는 찍히는데 시그널은 없죠. 이 말은 즉슨 얘는 캔통신 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얘는 아니니까 다른 와이어를 찾아야겠죠. 아까 빨간색이랑 파란색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빨간색을 먼저 꽂아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쪽에다가 백프로빙을 시계 눌러줍니다. 자, 이때 시그널이 있는지 보면 돼요. 어때요? 여기 시그널이 있죠? 그 말인 즉슨 얘가 캔통신 와이어다. 그래서 회로도가 없어도 이렇게 쉽게 캔통신 와이어를 찾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얘가 지금 빨간색과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빨간색 와이어와 이 파란색 와이어, 얘네가 캔통신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핀에 연계되어져 있는 이 ECU에 저항값을 측정을 했을 때 측정되는 저항값이 몇이어야 되겠어요? 자, 빨간색 핀이 몇 번인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빨간색인데 이게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네요. 11번째고 왼쪽에 요 녀석은 아무것도 없는 와이어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와이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그리고 그 위쪽으로 지금 파란색이 바로 빨간색 위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 빨간색 옆에 이 파란색 요 두 개의 와이어가 지금 서로 수직으로 핀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찾으면 파란색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와이어 부분에다가 이 ECU 여기 커넥터 부분에다가 측정을 해서 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11번째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자, 여기 1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11번 여기 써있죠. 이 녀석이 빨간색 핀입니다. 얘랑 얘네 바로 위쪽 요 두 녀석을 저항값을 측정했을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저항값이 하나당 125옴이기 때문에 125옴이 찍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11번과 위에 거를 측정했을 때 이 저항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3옴이 찍히죠. 자, 이렇게 이 두 개를 측정했을 때 125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125옴이 찍히면은 지금 ECU 자체 이 저항값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ECU 자체 저항값까지 이제 측정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을 활용을 하셔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캔 통신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